인생입수자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일반생명 계열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생명 계열은 조금 의학 계열하고 구분될 수 있도록 슬라이드도 조금 디자인 바꾸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고려대학교 분석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고려대학교가 사실 연구 중에 시험 제일 먼저 봅니다. 13일 토요일 날 이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시험 본다라고 알려져 있죠. 오전에 시험 보는 경우에 거의 한 몇 시였었지? 저는 오전에도 보고 오후에도 봐봤어가지고 오전에 거의 한 9시? 10시? 이때쯤 시험 9시에 봤던 것 같아요. 9시에 봤던 것 같고 이제 오후에 본다라고 하면은 1시 정도 이제 시작했던 시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매년 시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시간은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이과니까 그래서 이번에 오후에 시험을 보게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려대학교 준비 어떻게 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TO가 좀 꽤 나왔습니다. 사실 작년에 좀 처참했죠. 예, TO 나오는 거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그 전년도까지가 사실 고려대학교 편입의 황금기였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 이런 학교가 15명, 18명 이랬던 시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의학 쪽에 좀 붐이 일게 되면 학생들 이탈이 좀 많다 보니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꽤 여파가 좀 컸죠. 그래서 작년에 TO가 좀 많이 없었는데 올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생겼다기보다 예년 수준은 좀 회복한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생명계열에 해당하는 과가 이제 생명과학부랑 생명공학부가 있을 거고 식품계열 쪽 식품공학과가 하나 있고요. 환경 쪽 관련된 생태학 쪽 관련한 학부가 이제 환경생태학부가 있을 거고 간호대랑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는 조금 영역이 다르기는 합니다. 이제 단과대가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어찌됐거나 지금 제가 모아놓은 학교들은 일반 생물학 시험 봐가지고 선발하는 학교들로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간호대학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화학 시험 안 봅니다. 생물만 보시면 통과될 수 있는 거. 그래서 2년 전이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간호대학교 TO가 7명? 근데 다 저희 학생이었어요. 저랑 수업 들었던 친구들 7명 붙어가지고 그 다음 해 봄에 꽃놀이 하면서 저한테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간호대학교도 꽤 TO 많았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일반 모집은 얼마 안 되고 학사 2명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1단계 지필고사를 볼 거고요. 1단계에서 3대에서 뽑는데 일단 동점자 같은 경우에는 동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2단계를 들어가게 되면 고대가 조금 까다로워진 게 면접이 들어갑니다. 40% 면접. 근데 작년에 응시했던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지성 면접을 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영어로 자기소개 해봐라 라든지 내지는 이 학과에 가고 싶은 동기를 뭐 얘기해봐라 내지는 영어로 소개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생물학 지식을 엄청 그때까지 유지되나 하는 생각을 안 해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대학교 편입은 뭐 어느 날 갑자기 고려대학교가 마음을 바꿔서 우리 올해는 객관식 내기로 했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면접도 지성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도록 이게 보통 1월 중순쯤에 먼저 볼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조금 키핑마인드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출서류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공인의학 성적이 선택으로 잡혀있게 되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쌤 더 낼까요 말까요? 있기는 있는데 조금 성적이 비루합니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900 넘어가면 내시고 아니면은 그냥 접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 과목 자체에 영어가 없긴 합니다만 우수한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가산점을 주겠다 약간 이런 의도인 것 같아서 그래서 공인영어는 약속합시다. 900이 넘으면 넘는 걸로 대신에 900이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쏘쏘하다라고 대충 뭉갤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넣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영 요소는 이렇게 될 거고요. 필답 시험 정보를 얘기해줘야지. 그쵸? 일단 표면상 제가 문건으로 정리를 해온 건 생물학 100%이고 생물학 100%고 이제 과에 따라서 화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일단 생물학만 가지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 생물학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간호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생물학하고 화학하고 둘 다 시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유명한 게 주관식만 나온다라고 하는 게 유명하죠.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학교가 시험 유형 어떻게 낼 거다. 그래서 니네 맨날 주관식만 내다가 왜 올해 개까지 냈니? 라고 시비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해 출제자가 내겠다고 하면 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쌤 저는 주관식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고대를 가겠습니다. 3년 전에 고대에서 객관식 문제 3문제 나왔습니다. 주관식 9문제, 객관식 3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게 고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연대나 고대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대비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쌤 주관식만 나오다가 올해 객관식이 나오는 바람에 조금 말렸어요. 라고 해봐도 누구 손해야? 내 손해지. 그렇지 않아? 1년 동안 준비한 거 아깝지 않게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도록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문항수는 제가 애매하게 말씀드렸죠. 8문항에서 10문항. 작년에 7문항 나왔고요. 그 전년도 8문항. 그 전년도에는 객관식 3문항 포함해서 12문항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8개에서 한 12문항 사이의 문항이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 응시 시간 60분인 건데 고대 같은 경우는 구성이 이렇게 돼요. 생물학 둘 다 본다. 몰라. 제가 응시하는 학교들이 이제 생물학과들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생물 시험 먼저 봅니다. 생물 60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10분 시간 줄 겁니다. 그 10분 동안 화장실 가는 시간 아니시고 생물시험지 나갔던 거 문제지하고 답안지를 다 걷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걷고 화학시험지 배부하는 시간이 10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화장실을 가겠다고 요청한다고 했을 때 거절하진 않는데 별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되게 어수선한 상황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게 좀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60분은 이제 화학 보는 시간 이렇게 봐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 한번 들어가면 110분 동안 시험장에 남아있는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원칙적으로 화장실 가겠다고 하면 감독관 입회하에 같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각 학교들 시험 보기 시작했던 첫 해에는 이화여대만 금속 탐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고대가 금속 탐지기 나오기 시작했고 연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입시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대도 작년부터는 금속 탐지기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겠다라고 하면 감독관이 같이 나가서 교실문 나가자마자 금속 탐지기 돌리는 영상이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자마자 바로 탐지기 돌리고 화장실에 동성애 감독관이 동석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감독관은 2분 이상이세요. 남자분이랑 여자분 최소 1분씩 들어오게 돼 있고 화장실 갔다가 들어올 때 금속 탐지기 한 번 더 돌리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번거롭다라고 하면은 그냥 110분 동안 안 나간다 생각하시는 게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하실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고대가 문제가 조금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태까지 나왔던 문항들을 봐서 조금 문제가 쉽다 보니까 중간중간 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지는 않고요.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중간에 화장실 가겠다고 시청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럴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뭐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것도 내가 화장실을 가야 되나 체크를 해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럴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요. 딱 5분 정도만 조용해요. 시험지 딱 나간 다음에 5분 정도만 검토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 파발마 같은 말 달리는 연필 소리가 막 들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딱 시험 종료까지 계속 간단 말입니다. 그 교실 하나에. 그게 압박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간에 화장실 갈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 압박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시험 당일날 상황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해 드릴 거니까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항이 궁금하실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 문항 분석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게 고대예요. 그냥 다 주관식입니다. 열심히 쓰고 나오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그 와중에도 유형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단순 지층 문항 나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뭐 요것들 작년에 1번하고 2-2번에 나왔던 문제였던 건데 캠벨 교재 보시면 쓸 수 있는 문항이긴 합니다. 근데 작년에 처음 들어온 제도가 하나 있죠. 보시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 저는 학생들의 주관식을 채점을 해봐서 알잖아요. 제일 난감한 답안지가 뭐냐면 엄청 길게 썼는데 답이 되는 문장이 한 개도 없는 문장이야. 이거는 첨삭을 지도할 때도 이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뭘 얘기해야 되는지 난감하기도 하고 그냥 찍 그어버리고 문제에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라고 답하기에도 첨삭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정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필요하게 긴 문장을 쓰는 답안지가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예뻐 보일 필요가 있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주관식 답지는 뭐 AI가 됐건 뭐가 됐건 천국판이 됐건 기계가 못해요. 전부 사람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답안지 이미지가 안 예쁘면 점수가 곱게 안 나가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딱 필요한 내용만 키워드 잡아가지고 간단하게 써라라고 해서 작년에 시험장을 보내놨더니 시험지에 저게 나왔어요. 3문장 이내로 설명을 해라. 그러니까 너무 길게 쓰지 말라는 얘기지. 우리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는 있고
학생들이 일단 아는 거 다 쓰고 나올게요 라고 하는데 아는 거 다 쓰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쓰고 나와요. 이게 길어지게 되면 채점자가 별로 안 예쁘게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심지어 3문장으로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 지식 문항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이 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주관식을 채점할 때 저도 대학 다닐 때 알바로 이런 입시에서 채점하는 거 감독 들어갈 때 뭐라고 하냐면 요거 단어 들어가면 1점. 근데 거기에서 뭔가 감점 포인트 있으면 다시 감점 1점.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나오기 때문에 3투 개념을 잘 설명을 했어. 근데 그거 설명하는 과정에 반투가성 막 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 그럼 그냥 감점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채점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면 접수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일단 먼저 솎아내시고 그걸 중심으로 뭐 서술어를 연결하시건 조어를 조사 연결하시건 그런 식으로 문장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 거. 이게 단수지식 문항 요령입니다. 그리고 주관식 문항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지식 문항은 있잖아. 빵점 방지용 문제입니다. 맞추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어느 시험이 됐건 이제 출제자가 있잖아요. 저는 출제자도 되고 채점관도 되고 다 해봤으니까 아는 입장인 건데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빵점이 나오잖아. 그럼 기분이 어떠냐면 굉장히 괘씸합니다. 공부를 되게 안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내가 출제하는 시험을 뭘로 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빵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빵점 방지용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 빵점 방지용 문제 맞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맞추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못 맞추면 그게 더 문제이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험은 합격할 몇 명만 추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한 문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을 주는 문항은 개념 적용 문항이라거나 응용 문항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캠벨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장당이란 내용이 나오고요. 구조당이란 명칭이 나오죠. 그런데 캠벨 교재를 아무리 뒤져보셔도 저장당과 구조당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문항은 전부 다 개념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저장당 특징이 쫙 정리돼 있지. 구조당 특징이 정리가 돼 있지. 근데 책은 그게 끝이에요. 정리는 네가 하세요. 약간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강사인 저는 그걸 제가 해드리는 역할이 그게 제 역할인 거고.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그 정리 정도는 깔끔하게 하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답안지를 작성할 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리된 표를 한 번이라도 그려봤던 친구와 캠벨 교재 열심히 읽었는데 저장당 특징만 따로 기억하고 있고 구조당 특징만 따로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저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 친구는 그 표를 처음으로 그 시험장에서 그려봐야 돼요. 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대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늘 시험 준비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비교해보고 툭하면 공통점, 툭하면 차이점, DNA 복제랑 전사의 공통점 차이점, RNA 폴리머레이즈, DNA 폴리머레이즈 공통점 차이점, 똑같은 막구조면 활면소포체하고 정말 생뚱맞은 거, 활면소포체하고 파워록시점 공통점 차이점 계속 비교를 해봐라. 얘기하는 이유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통점 차이점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이 나온다라거나 내지는 5번,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험에 적용한 케이스인 거잖아요. 이것도 시험 문제는 캠벨 교재 본다라고 할 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응용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다라거나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는 내용들인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연고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저랑 수업하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문제 보시고 판단을 좀 해보세요. 그 수준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 건지는 본인들의 판단, 다 성인들이 이식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고대 문제가 주관식 꼴랑 7문제를 커버를 하면서 일반 생물학 그 방대한 부분에서 미출제 범위 없음. 이건 진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식생본진까지 다 커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 방법이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빈칸 채우기 해가지고 3번부터 5번까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7번 문항이 총 1번부터 10번까지 소문항이 10개였고 거기에 빈칸 11개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빈칸 채우기 문항을 가지고 식물 생태 분류 진화 다 커버했고 중간중간에 동물 생리 중에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들 다 처리했습니다. 이게 고대가 전략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를 제대로 채우려면 개념들, 용어들의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아니면 응용하고 적용하는 거 알겠는데 그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확실할 때 얘기이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핵심 용어들의 정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대충 이런 거라고 넘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단원의 키워드 최소한 10개는 내가 보겠다라고 하면 그 10개의 단어들의 정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대를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용어 정리가 우선이신 거고요. 그래서 그 용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관식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맨날 나와 있는 모범 답안 자꾸 눈으로 읽어서 손으로 쓸 거 눈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꼭 본인 손으로 써보세요. 제가 이거를 1년 동안 학생들 준비를 시켰던 부분인 건데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안 쓴 친구들보다는 쓴 친구들이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답안을 좀 본인 용어로 정리해보는 거를 훈련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 조금 티어가 나온 편이기 때문에 시도를 했을 때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좀 꼼꼼한 정리가 필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잘 정리하셔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문항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